9월 1일 날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이 설립이 되었죠. 올해 30년 됐어요. 축하드리고요. 30년을 맞이해서 30년사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직업재활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공단이 이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30년간 해왔던 다양한 사업에 대한 그 수고들에 대해서는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공단이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한 그 도전을 요구받는 것은 시대와 환경이 급격히 변화였고 양적 성장보다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질적 성장을 바라는 장애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직업재활의 목적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이 맞는 직업을 찾아서 취업하고 그 직무에 만족하여 적응하며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배워왔는데, 이 이론과 현장의 어떤 괴리가 굉장히 많아서 이 괴리를 좁히는 것이 향후에 고용공단에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와 또한 척수장애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좋아하는 말 중에 우문현답 아시죠? 이게 제가 좀 말을 좀 바꾸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굴절없이 들을 수 있느냐가 공단이 변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각종 전문적인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근로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그다음에 사용자의 목소리, 또 취업을 준비 중인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전달되어야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히 시행하려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먼저 장애인 근로에 대한 어떤 철학이 좀 재정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사회에 장애인들의 노동에 대한 비하적인 생각들이 사회 전반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를 통한 소득보다는 어떤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안주해서 일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근로 참여에 대한 어떤 저울질만 합니다. 그래서 미동도 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 이 사회가 장애인 노동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주지 않고 가치절을 한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근로에 대한 철학을 바꾸고 근로의 가치를 좀 더 값비싸게 인정을 해야 그런 자격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고용유지 기조가 강력히 전환된다 보는데요. 그동안 그 고용촉진공단이 2010년에 장애인 고용공단으로 바뀌었죠. 촉진을 뺐어요. 그 얘기는 이제 양적 성장보다는 어떤 질적 성장을 하겠다는 어떤 그 다짐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질적 성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갖습니다. 사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삶이 좋아진다면 근로를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역량 강화 지원, 그다음에 장애 유지 비용의 지원, 또 건강 유지에 대한 지원,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장애인들의 어떤 근로 유인이 촉진될 겁니다. 우리가 사용자들에게는 고용 장려금을 주잖아요. 고용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그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면 그런 종사한 분들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그 근로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래 묵은 과제지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의 어떤 근로유인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공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용부담금을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고용시장의 유연한 전위 확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에 직업재활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탈취소를 하고 장기입원을 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소로 나와서 직업을 가지게 되는 어떤 전달체계가 괜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보호고용시장, 그다음에 제3지대, 일반 고용시장의 전이가 활성화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의 참여가 확대돼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IL센터, 장애인 단체, 장애인 복지관 등 어떤 장애인 시설에서 중증의 장애인들을 인큐베이팅하고 역량을 키워 일반 고용시장으로 보내는 직업재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단기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장기 일자리의 확대가 연계돼야 되고요. 예를 들면 개발원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오래 참여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뭐 공단의 일자리, 그다음에 뭐 개발원의 일자리,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종합 일자리 몰라요. 그냥 다 하나의 어떤 근로 일자리 생각되는데 우리는 부처 간에 너무 칸막이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가면 딴 데로 가라가고 또 딴 데 가면 여기 아니라 그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장애인들의 어떤 근로 의지가 많이 꺾이는 어떤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대통령 직속에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근로는 어느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용, 복지 등 복잡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벤처부, 지자체 등 장애인의 직업 창업과 관련된 부처들이 칸막이 없이 협력을 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이를 강력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에 어떤 이런 컨트롤 타워의 어떤 그 상설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그 중도장애인의 직업재활 환경 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도장애인 대표인이 척수장애인들인데요. 사실은 척수장애인들은 현재의 어떤 고전적인 직업재활 시스템 속에서는 근로욕구가 생길 수 없습니다. 척수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의 시작은 병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병원 생활을 되게 오래 하거든요. 근데 장기간의 입원 생활 동안 어느 누구도 직업을 가져야 된다. 직업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이나 조언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기를 놓치면 근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높아져요. 보통 2년, 3년 동안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초기 척수장애인들의 어떤 장애 수용 부분을 직업재활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복지부에서 해라, 고용노동부에서 하라 지금 서로 핑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직업재활의 영역으로 포함되고요. 결국 그 장애 수용이 결국은 직업으로 연결되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그 개선 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내 직업상담 필수 프로그램을 정착해야 되고요. 지금 그 제5차 장애인 고용 촉진 기본 계획에 보면 제3-4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 강화에 보면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척수장애인들은 병에서부터 어떤 직업재활 상담을 받는 걸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문 교육을 받은 장애인 척수장애인 동료 지지자들이 공백 기간 없이 어떤 사회,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뉴질랜드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데 척수 환자가 수술을 받고 나서 2주부터 수술을 받고 나서 2주부터면 진짜 아무 정신은 없을 텐데 그때부터 심리 상담사와 직업 상담사가 동시에 같이 퇴원 후에 어떤 진로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몸의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싶고 너의 꿈이 무엇이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만약에 이 환자가 어떤 원직장 복귀를 원할 경우에 직업 상담사가 원직장에 가서 그 고용주와 그다음에 그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개선하고 해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그 직장으로 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 왜 이런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인지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척수장애인들의 어떤 직업훈련을 좀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척수장애인 직업훈련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척수장애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활동을 하다가 장애를 본 경우고요. 저희가 이력성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척수장애인의 그 직업재활의 시작은 본인이 장애를 받아들이는 장애 수용입니다. 장애를 수용하면 직업재활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결과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손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성 회복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240개의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 중에서도 척수장애와 관련된 복지관이 없고요. 어떤 지역의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직업훈련센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지금 동탄에 지금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이 지금 건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이런 척수장애인 직업훈련센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별 고용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개별 고용 계획이 우리 중도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원직장을 할 것인지 원직무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뭐 다른 직장을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돼야 중도 장애인들의 어떤 직업에 대한 복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고등교육의 어떤 그 자원 활성화가 필요하고요. 지원 활성화. 사실 고등교육도 직업재활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력은 직업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석사, 박사, 또 진짜 똑똑한 분들은 해외 유학까지 지원하는, 그리고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걸 지원해 주게 되면 다들 뭐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취업을 하면 이렇게 갚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처럼 장애인들이 어떤 자원을 통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경우에, 성공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50%를 공단에서 지원해 주든가, 이런 과감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의 선택이 폭이 높다는 거는, 이거는 뭐 여러 연구나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과감한 맞춤형 보조기기가 필요해요. 지금 공단에서도 보조공학기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게 다 맞춤형이 아니죠. 기성품의 장애인 근로자가 몸을 맞추는 형태인데, 이런 각각의 어떤 근로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보조기를 필요한 것, 이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외국의 어떤 사진을 보고 굉장히 감명받은 건데요. 포크레인 운전을 하다가 장애인이 됐어요. 그럼 이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포크레인이거든요. 근데 포크레인을 하려면 포크레인 기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아마 안 만들어 줄 겁니다. 개인이 또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보조기기 장치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어떤 보조공학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분이 포크레인에 탑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만 있다면, 이분은 계속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포크레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해 예지만 어떤 장애인 근로를 바라보는 어떤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가 그런 철학만 되면 어떤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서 축소 장애인들을 근로를 유인하는 어떤 현실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고용공단이 어떤 새로운 30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프레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공단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외부의 자문도 많이 받고 하지만 많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뉴 노멀을 얘기하자면 새 기준, 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어떤 근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4차 산업과 디지털 유도를 얘기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근로는 어떤 고전적인 어떤 생산적인 것에 머무른다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 장애인 근로에 대한 철학이 재해석되지 않는다면 아마 세금 내는 장애인은 시간 갈수록 벌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일하는 장애인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